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 소식 말고 우리 대한민국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활합니다. 그래서 동맹 복원 기념으로 미국이 3+ 이상의 항공모함 무력 시위에 들어갑니다. 왜냐? 윤석열 당선자가 전략자산 전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응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활하는 이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한미동맹 현장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주십시오. 자, 만국 그리고 구국의 기류에서 정말 기사회생했죠. 당일날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잠도 못 자고 지켜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 새벽 4시 반쯤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희한하게도 그 새벽 4시 반쯤에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당선 확정, 이걸 지금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우방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불량 국가들은 실망한 기색이네요. 주변 사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미일 중러죠.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정이라는 그 방송국들의 보도 표시가 딱 나오니까 그로부터 20분 만에 백악관은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드린다. 미국과 한국,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의 동맹은 철통과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 라고 확정 딱 뜬 20분 후에 바로 백악관 입장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5시간 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길 원한다 해서 전화 통화까지 했죠. 일본은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총리가 출근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출근하는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에서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 지금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불가결하다. 윤 당선인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 라고 총리가 직접 이렇게 정말 기쁜가 봐요. 진심으로 축하, 환영 이런 말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러는데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이 공식 멘트가 없는 겁니다, 당일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 다 찾아봐도 그냥 이렇게 지금 전쟁 관련한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반이 지나서 푸틴 대통령이 축하의 멘트를 했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 여기도 당일날은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하려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라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시진핑 주석의 축하는 축전을 통해서 그 다음날 하루 반 이후에 그것도 직접도 아니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관 대사를 통해서 대리 전달을 했죠. 이게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가 터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주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양국관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량 국가와 우리 우방의 반응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이게 5년 전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죠. 5년 전에 뭐라고 했냐? 좌파들이 자신들이 정신 승리를 하면서 동작 그만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납신다 문을 딱 여니까 여기에 작당을 모의를 하고 있던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이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눈치를 막 본다는 이런 만화를 그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네 라는 제목으로 밑에다가 미국이 눈치 보고 중국은 구애하고 일본은 전전긍긍 뭐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국제 왕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당선 발표 5시간 만에 전화 통화를 왔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는 또 자기 페이스북에 또 자랑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 바이든 대통령 페이스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와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계적 도전을 같이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당선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자랑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됐습니다. 자,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다라고 자뻑하던 5년 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자뻑은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갑자기 정상국가가 되어버렸네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윤 당선자를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윤 당선자가 그동안 쭉 밝혀왔던 한미동맹, 이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걸 이제 믿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이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당선 직후에 이제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략자산 전개라는 건 뭡니까? 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게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 여기에 화끈하게 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느냐, 그걸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적 개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강대국 러시아가 졸전을 면치 못하고 깨지고 있는 이 원인이 뭡니까? 전력이 약했습니까? 아니죠. 군사력이 병사의 숫자가 적습니까? 아니죠. 바로 정신력이 주적이 정신력이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이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5년 만에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이되어 있는 이런 군대로 전락해버렸죠. 이거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 군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러시아 군대의 졸전보다 더 황당한 군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이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정상화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초강경 벼랑 끝 전술을 씁니다.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하다못해 이 신의균의 국방TV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던 그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2번 쐈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2번 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ICBM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또 국방부가 며칠 전에 또 인정했죠. 정권 바뀌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발사체 이렇게만 하고 말하던데 이제는 ICBM 맞다라고 국방부도 이야기합니다. 태세 전환 바로 하죠. 그것도 좀 이따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북한이 뭐라고 또 발표했냐? 완전히 이제 벼랑 끝 전술, 앞으로 초강경 강대강으로 부딪히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의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뭐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던 그 모라토리엄 선언 이제는 안 지키겠다. 핵실험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유엔하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건 도와줄 수가 없는 명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에 있는 과거 현대가 만들었던 그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 그거 철거하는 정황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남북 교류 협력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이제 니들하고 대화 안 한다. 협력도 안 한다. 그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또 11일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 ICBM의 중간 단계 실험을 2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직접 동창리 발사장에 가서 이거 확실하게 또 개보수해 라고 지시를 하는 현장 지도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ICBM 발사가 임박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레드라인 그거 넘어주지 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제 미국은
레드라인이라고 선포를 했던 그 선을 넘어오는 북한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선을 북한은 이제 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화염과 분노 2017년 그 시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 정권 5년 내내 연합훈련 기피했던 우리 군이죠. 그런데 정권교체 앞두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데요. 야, 정말, 야,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면을 기가 막히게 바꿀 수가 있는지 참 황당하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는 3월 10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라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연합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미연합훈련 했죠. 바로 키 리졸브라고 불리는 전시 증원 그리고 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휘소 연합훈련하고 그 지휘소 연합훈련 끝나면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FTX를 했죠. 독수리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게 끝나면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해서 이 정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동원돼서 전 민관군이 통합된 전쟁 대비 연습을 해왔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습니다. 그걸 이제 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훈련 독수리 연습을 다시 부활시켜서 실제 실기동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왜? 윤석열 당선자가 실기동 훈련 하겠다고 했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한국 이 파트너, 한국이라는 이 파트너가 정상화되니까 미국도 이제 대북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대북 강경 신호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핵심 파트너가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뒷목이 빠근하고 옆구리가 빠근하고 이래 왔었습니다. 이 한국만 제대로 일본처럼 또는 호주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인도 정도까지만 한국이 보조를 맞춰줘도 중국 진작에 내려앉혔을 것이고 북한 진작에 내려앉혔을 건데 한국이 계속 거짓말하고 북한, 중국이 해상 불법 환장하는 거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한국이 딱 정상화되니까 그래 중국 보자. 북한 니들은 끝났어. 라는 것이죠. 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현지 시각 10일, 우리 시간 11일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북한은 신형 ICBM 고도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북 제재를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ICBM이란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뭐 대북 제재 하든지 뭐 한국이 협조를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이 저 모양이니 이거 뭐 효과가 크게 없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 그래 이제는 된다 해서 ICBM이었다 그거. 그리고 우리 추가 대북 제재 발표한다. 이제 대북 제재 세게 한다. 왜? 한국 정부가 협조할 거니까 이제 효과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새로운 ICBM 시스템을 발전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쏜 미사일을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국방부도 그거 ICBM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3월 10일, 3월 11일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건 미국 현지 시각 3월 9일 거예요. 미국 현지 시각 3월 9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뭐냐? 3월 10일 새벽입니다. 그 새벽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선거 개표 마지막에 확정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당선 확정되는 그 시점. 그래서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정상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었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할 말 하겠다 해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딱 대통령 선거 개표 당선 확정 발표 직후에 이 성명서를 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 이웃국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크게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분명히 해왔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7일부터 서해에서 정보, 감시, 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영내 우려의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 탄도미사일 대비태세 영내라는 건 뭡니까? 동북아시아 이 지역 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하고 사드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패스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기지도 못 짓고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 생활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만들어놨는데 그거 전부 정상화 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한다 라고 합니다. 정말 정상돼 갑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칠함대도 또 딱 보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 확정 3월 9일 현지 시각 우리 시각 3월 10일 새벽에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미 칠함대가 에이브람 링컨 전단이 그동안 휴식 잘하고 이제 출발한다. 우리 임무하러 북쪽으로 올라간다. 괌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 항모 타격 전단이 괌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출항해 필리핀의 작전에 복귀했다. 전단 승조원들은 괌 입항 기간 동안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임무에 복귀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F-35가 이착륙하는 이 사진과 함께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괌에서 휴식 후에 충분히 쉬었어 이제 출항해 라고 하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때 출항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출항했죠. 그런데 발표 안 하고 있다가 한국의 대선 결과 딱 나오는 거 보고 그 확정 딱 직후에 칠함대가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우리 항모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ICBM 쐈잖아 북한이. 용서할 수 없지 하고 올라가는데 자, 또 이러면서 샌디에고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이건 뭐냐? 니미츠 항공모함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하고 교대할 항모거든요.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직으로 와서 에이브람 링컨하고 임무 교대하면 교대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전에 교대하러 와서 같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항공모함이 두 척인 상태죠. 뭐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긴장 고조시키는 거 이걸 보고 있다가 이제 교대하고 링컨 돌아가고 니미츠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항모 한 척 더 출항한다. 곧 거기 항모 두 척 될 거야. 그리고 이 두 척만 있는 건 아니지. 거기 또 로널드 레이건 한 척 더 있지. 지금까지 로널드 레이건이 F-35 탑재 항모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관공서 자료를 보니까 4월 13일 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 처리 화물선이 입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핵 폐기물 처리 다 끝나고 수리 다 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언제든지 출항해서 작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됐다. 그럼 뭡니까? 항모 세척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 있냐? 또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인데 말이 강습 상륙함이지 이건 뭐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죠. F-35가 탑재되어 있는 43,000톤짜리 강습 상륙함. 이 전단이 도쿄 앞바다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우리로 치면 해병대죠. 하고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공개를 했네요. 3월 10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 딱 하니까 이거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이거 3월 10일 날 우리 아메리카함이 훈련하고 있어. 바다로 나왔어. 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배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항모 세척, 그리고 플러스 또 여기다가 만약에 일본의 이즈모, 또 한국의 마라도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4척, 5척, 6척 핵사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뭐 생각만 해도 뿌듯합니다. 이것만 있냐? 항모만 있냐? 아니다. 공군도 있다.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전략자산 전개라고 했으니까 그 전략자산이 항모, 그 다음에 핵폭격기 아니냐? 전략폭격기. 그래서 그 전략폭격기 이렇게 괌에 4대나 와 있다라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 언제든지 해준다. 왜?
ICBM 쐈으니까 북한이. 그래서 동맹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한미일 동맹복원 기념 무력 시위 초일기 들어가는데요. 이 무력 시위라고 하는 거 지난 2017년 이후에 북한이 셀 수도 없는 사고를 쳤지만 한국 정부의 절절한 반대 때문에 한 번도 무력 시위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시 동해에서 어마어마한 항모전단이 무력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복원의 신호탄이다. 5년 전에 정말 좌파들은 자뻑을 하면서 강대국이 갑자기 되었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제 왕따가 된 상황이었고 5년 동안 지금 갑자기 정상국가가 되었네? 대통령 한 명 다른 사람 뽑았더니 그래서 정말 우리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마찬가지죠.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새 정부에서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스피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